안녕하세요.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 7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에 한정됩니다. 도로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교통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먼저 찍으면 2번이 되겠죠. 도로교통질서 확립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것이지 자동차 관리법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 그래가지고 조문 자체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성능, 안전,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렇게 해서 공공복리 증진, 자동차에 관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상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먼저 답부터 찍겠습니다. 2번입니다. 캠핑용 트레일러. 그 나머지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이 아니라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캠핑용 트레일러가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자, 봅시다. 건설기계는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농업기계는요. 농업기계와 촉진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고요. 군용차량은요.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궤도나 또는 공중선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그쪽 법들이 있어요. 그게 적용을 받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의 바닥 면적의 최소 면적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답부터 찍겠습니다. 2제곱미터입니다. 1 곱하기 2든 2 곱하기 1이든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됐든 그 바닥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이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니까 2제곱미터입니다. 4번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답부터 찍을게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서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해야 합니다.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는 운행 가능하다. 예외는 딱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하라. 그러나 단 하나 예외,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다. 5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승합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승합 자동차. 답부터 찍을게요. 11인승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10인승까지는 승합이 아니라 승용 자동차입니다. 10인승까지는. 승합 자동차는요. 11인승 이상부터입니다. 확인합니다. 네, 10인승 이하는 승용 자동차다. 조문을 그대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승용 자동차는 10인 이하라고 그랬죠. 승합 자동차는요.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인데 자기가 의자 몇 개 뜯어가지고 그 자동차 바닥을 넓게 쓰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의자가 10개가 되었다. 그래도 그거는 뭡니까? 승합 자동차입니다. 아까 지문에서 보았듯이 원래 나올 때 11인승 이상으로 나왔다면 승합 자동차예요. 근데 자기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서 의자 몇 개 떼내서 10인승 이하로 맞췄다. 그럴지라도 나올 때 11인승 이상으로 나왔다면 승합 자동차입니다. 나올 때부터 10인승 이하로 나왔다면 승용 자동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검사 기간의 유효 기간입니다.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비사업용이 뭡니까? 자가용이죠. 사업용은요, 업무용이고요. 이 타고 다니는 승용, 출퇴근용이죠. 이거는 몇 년마다, 2년마다 정기검사 받아야 합니다. 업무용은요, 1년마다 정기검사 받아야 돼요. 경영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1년마다 받고요.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는 차량이 2년을 이하이냐, 2년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1년도 되고 6개월도 됩니다. 중형
승합자동차 및 4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이거는 8년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8년 이하인가 8년을 초과한가에 따라서 1년 6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차량이 2년을 초과되었다. 그러면 이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부터 찍을게요. 6개월입니다. 차량이 2년을 초과하면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량 2년 이하이면 1년마다 받고 2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중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하는 등록은 소유권 변동이 있으니까 뭘 해야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동차의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동차 말소 등록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자동차 종합검사 받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등록을 말소합니까? 그렇진 않죠. 자동차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과태료가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자동차 해체 재활 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했다. 폐차됐으면 말소해야겠죠. 자동차 제작 판매 등에게 반품해버렸다. 반품했으면 말소해야겠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이 초과되었다. 네, 말소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종합검사 받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말소 등록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9번입니다.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답부터 찍어버릴게요. 자, 면허가 취소됐다 그랬고 술 먹고 운전했다. 그래가지고 주치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자체도 말소 등록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자동차는 자동차고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등록 취소된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사업용, 경영, 소형 자동차,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그랬습니다. 사업용, 경영, 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이거는 사업용, 비사업용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답은 1번이죠.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할 것 없이 뭐는요? 경영,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 한번 다시 참조하시고요. 11번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부터 30일은 안 지났어요.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 나오냐 그랬어요. 다 붙여 줄게요. 2만원 나옵니다. 30일이 안 지났으면 2만원입니다. 12번입니다. 도로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도로법은 도로에 관한 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놓고 도로를 내면 아니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만 하는 것이고 도로법은 또 도로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도로의 관리, 도로의 보조 및 공영부다. 이건 다 도로법이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이건 뭡니까? 자동차 관리법이 규제하는 것이죠. 답은 3번이 되겠죠. 확인합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의 종류 중 등급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큰 이 섹션을 나눠보면 나라의 도로, 국도죠. 이게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 특광시도, 그렇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요, 시군도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국도 중에서도 고속국도가 높겠습니까? 일반국도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고속국도겠죠. 도로의 종류에서 등급이 가장 높은 거 고속국도입니다. 자, 순서를 볼게요. 국도가 제일 높은데 국도 중에서도 고속국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일반국도, 그 다음에 특광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 답부터 우선 찍고 가십시다. 자, 지정하려는 도로가 뭐 경기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걸쳐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운 도로관리청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뭡니까?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도지사가 둘이 같이 머리맞대고 지정하라는 겁니다. 공동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문은 그냥 읽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다. 경기도 도로관리청하고 뭐 충청북도 도로관리청이 있다. 여기를 같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도로는 어떻게 하냐? 두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해라. 15번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한 때에 공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할 때 공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통행의 방법,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럼 뭘 안 해도 됩니까? 4번이에요. 뭐 콘크리트를 뭐 시멘트 몇 보 부었는지, 뭐 무슨 공법으로 도로를 만들었는지, 철근은 몇 톤을 썼는지 이런 거는 공고 안 해도 돼요. 예, 뭐 제작하는 회사들이 또는 보수하는 회사들이 알면 되겠죠. 이거는 공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해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되는 벌칙은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고속국도 제외 그랬으니까 뭐 일반국도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러한 도로를 파손해서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답부터 찍어버릴게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제일 높은 거 찍어버리세요. 도로 파손하는 것은 고의적이죠. 거의 이건 뭐에 가깝습니까? 살인죄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차 다니다 엎어져 죽으란 얘기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나오는 지문 중에서 모르겠다 그냥 제일 높은 거 찍자 해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문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보세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뭡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예요? 고속국도를 파손해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해서 교통을 방해하고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이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넘어갑니다. 17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은 그랬습니다. 짐을 엄청 많이 싣고 가는데 그 가다 보면 이 적재량 측정하는 곳들이 있죠.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내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뺑소니 해버렸단 말이에요. 측정 안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쉽지 않죠. 뭐 6개월인지 1년 이하의 징역인지 3년 이하의 징역인지. 근데 적재량 측정 안 하고 좀 도망갔다고 그래갖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갈까요? 6개월이란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어정한 중간 거 찍으십시오. 답은 3번입니다. 확인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 이거 외우기도 쉽지 않죠. 대중 눈찐작으로 찍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도로 파손 같은 경우는 거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동차에 이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측정하는 데서 그냥 안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적재량 측정 안 받고. 그런 거 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는 건 좀 너무 무겁다. 6개월 이하는 너무 가볍다.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자. 눈대중 찍습니다. 법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적재량 측정 받을 때 안 받고 가버리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번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외우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축하중 10톤 초과 3번, 4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법문의 그대로입니다.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축하중은 10톤 초과, 뭐 차량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 뭐 이런 차들에 대해서 제한한다. 이 도로는 40톤 이상의 차량은 못 지나갑니다. 라든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9번입니다. 제한 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차량 등록, 중량, 구조물 통과, 사업자 등록증, 대강 눈찐적 찍어도 보시겠죠? 예, 차량 자체를 제한하거나 하는 건데 내가 그 차로 채소를 실어 나르든 뭐 짬뽕이나 우동을 실어 나르든 그건 내가 음식점 허가 사업자 등록을 냈던 첨가물 사업자 등록을 냈던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 차량 예를 들면 40톤 이상 못 다닌다 했는데 이 차를 좀 다니기 위해서 특수합니다. 뭐 이런 거 해서 한다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량 등록증, 중량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 차는 이런 데 다녀도 좋다. 라는 어떤 입증을 하게 되면 허가를 또 해주겠죠. 넘어갑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해 두십시오. 정답은 1번인데요. 이 언어를 보시오. 이 언어, 응결. 유리탄소 그러면 이거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응결하여 이거는 서로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름이 1 마이크론, 미크론 이상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껌댕이, 껌댕이. 응? 달라붙었잖아요. 매연이 달라붙었어요. 이건 껌댕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 지문은 맞습니다. 보십시오. 매연이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그러니까 매연 자체는 유리탄소가 주가되는 미상 입자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탄소는 유리라는 건 뭐예요? 이게 떠다닌다는 말이잖아요. 예, 떠다닌다. 유랑 뭐 이런 거죠. 유리 이렇게 떠다니는 거 그 매연이에요. 근데 이 떠다니는 얘가 유리탄소가 지들끼리 달라붙었어요. 연결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수덩을 같이 껌댕이 되잖아요. 1미크론 이상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껌댕이라고 한다. 아까 지문은 껌댕이에 대한 지문이다. 그래서 유리탄소 그러면 매연,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달라붙어서 그러면 껌댕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서 촬영과 대기 오염물질 또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여 환경부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장치적인 조치로 적당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매연을 심하게 발생시킨다. 뭐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데 그런 조치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뭐 자동차 배출가스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할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명령 나온단 말이죠. 저감 장치를 붙여라. 아주 저공해 엔진으로서 개조 또는 교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정부에서 보조금 얼마 줄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회전 못하게 제한 장치를 부착시킨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과도한 공회전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뿐이지 공회전 10분 이상 했다고 시동 꺼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공회전 제한 장치의 부착 이것은 없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자,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명령,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이런 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럴 때 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은 얼마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것도 쉽지 않죠 고르기가. 정답 드시면 300만 원 이하예요. 400만 원 너무 많고 200만 원 너무 적다. 그래서 뭐 적당히 300만 원을 정확히 알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고를 때 대강의 눈대중으로 고를 때 이러한 어떤 그 센스를 가지라는 거죠.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대한 이행 명령 안 했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는데 400은 너무 많고 200은 너무 적어.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